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1년 1회차 2021년 1월 10일 날 진행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일단 구전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비공식적이라는 관점도 있고요. 서로 간에 뭐 실제 경험한 구매에서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을 전파합니다라는 관점도 있고요. 구전은 실제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전파되는 창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객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대명제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구전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기업들이 평판 관리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죠. 물론 개인도 똑같습니다만. 2번. 구전은 생생한 경험적 요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왜? 실제 구매해서 사용해 본 사람들로부터 나오니까요. 확실한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3번.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대명제가 맞아요. 4번. 구전은 일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문서 자료나 타 매체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하다. 아니요. 이건 반대로 쓴 겁니다. 구전은 1대1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서 자료나 타 매체에 비해 더욱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설명이죠. 이해가시겠죠? 자,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모드가 아니라 모두죠. 모두. 네, 모두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는 네 가지가 있죠. 경제적 고객, 윤리적 고객, 개인적 고객, 편의적 고객입니다.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 고객 맞죠? 나, 신뢰적 고객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윤리적 고객 맞습니다. 라, 편의적 고객 맞죠? 마, 감정적 고객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뭐만 없나요? 실제로 경제적 고객만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따지면 답은 가, 다, 라가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주 뭐 손쉽게 풀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반복적으로 봐왔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오타가 나오는 부분 정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의사결정과 관련해 의사결정입니다. 정보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정보 탐색은 왜 합니까? 그냥 고객 구매 의사결정 과정부터 봐야겠죠. 이 문제에서 보면 고객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욕구가 발생해야죠. 그죠? 문제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를 구매해야 되니까 정보 탐색 과정을 합니다. 이 정보 탐색 과정은 뭔가를 구매하려면 고객은 코스트라는 걸 지불하셔야 됩니다. 희생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코스트가 희생될 때마다 발생하는 따라오는 건 리스크입니다. 이 위험성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정보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대안 탐색, 그 다음에 구매, 그 다음에 구매 후 반응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고객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자, 이때 정보 탐색에 대한 걸 지금 물어봅니다. 1번 구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 즉 관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탐색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수정 재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관여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가의 제품 또는 뭐 쉽게 이 수정 재구매 한 번 샀다가 에이 이거 아니네 다른 거 사야지 이게 안 되니까 좀 정보를 많이 탐색할 수밖에 없죠. 2번 정보 원천의 영향력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좀 젊은 분들이라 젊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연령이 조금 어린 사람들은 뭐 검색 사이트를 찾는다든가 이럴 텐데 조금 연령이 또 높은 분들은 주변 사람한테 듣는다든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죠. 3번 정보 탐색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맞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는 설명이죠. 4번 욕구를 인식하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고객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프로세스죠. 5번
고객은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인적 정보원에 대한 의존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니요. 실제로 인적 이 정보원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게 되죠. 그죠? 왜냐면 실제 사본 사람이고 사용해본 사람이니까요.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문제는 간단한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진 것뿐이고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객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원천의 분류 중, 자, 정보 원천의 분류입니다. 네 가지, 뭐 개인적 원천, 그 다음에 상업적 원천, 경험적 원천, 공공적 원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자, 그럼 문제에서 공공적 원천에 해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흔히 공공적 원천이다 라고 해서 이걸 키워드로 잡으면 대중매체, 영향력이 있는 소비자 단체, 저명한 평론,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관련 단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해당하는 건 물어보니까 네, 대중매체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공공적 원천. 자, 그럼 제품 사용은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이건 경험적 원천이 될 거예요. 동료라는 관점은 동료. 자, 동료라는 관점은 네, 개인적 원천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동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포스터는 어디 있을까요? 포스터. 포스터라고 보게 된다면 네, 상업적 원천, 포장 상업적 원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고객 가치 정보 중 계약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실제 문제는 계약 정보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저도 이거 수업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한테 계약 정보가 암기하기 어렵다 보니까요. 계약 정보 반대에서 나오는 오답을 기억하는 게 쉽습니다라고 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구매력 정보를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럼 볼까요? 금액. 자, 금액은 계약 정보예요. 왜냐하면 구매력 정보가 전부 다 돈에 관련된 걸 물어보거든요. 재산, 어떤 이런 것들 다 물어보기 때문에 금액적인 것만 구별하셔야 돼요. 금액은 계약 정보가 맞아요. 그럼 2번 재산 상태, 돈에 대한 거잖아요. 이건 구매력 정보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 정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빈도수가 훨씬 많습니다. 가치 정보 중에 이때 오답으로 쓰일 만한 걸 저희가 암기하시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쉽거든요. 그게 알고 계시는 구매력 정보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매력 정보는 전부 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재산 또는 뭐 소득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구별을 해보시면 충분히 쉽게 계약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지 않고도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만들어지실 겁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문제. 자, 뭐 저희 시험에서 아무리 중요한 다중 출제되는 것들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절대 안 빠지는 문제 유형입니다. 성격 유형 지표 MBTI입니다. 네 가지 선호 경향 중 사람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자, 저걸 키워드로 삼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나오게 되면 답은 무조건 감정형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판단 구분 기준을 만들 때 저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적이고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융통성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인식형입니다. 이 자율적이고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키워드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걸 감정형이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합니다. 이걸 키워드로 안 잡고요.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가져요. 이걸 꼭 키워드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형을 찾을 때 인식형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감에 의존합니다. 실제의 경험을 중시해요. 감각형. 그죠? 목적과 방향이 있고요.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이에요. 판단형. 깊이 있는 대인관계, 내향형, 폭넓은 대인관계, 외향형,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MBTI는 꼭 선생님 저 구별 관점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메타그룹이 제시한 고객 관계 관리의 분류 중
협업 CRM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거 무엇일까요? 자, 협업 CRM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협업 CRM 그러면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의 탐색, 그다음에 뭐 채널의 통합, 지속적인 자동화 제공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협업 CRM에서 가장 내용에 부합하는 걸 찾으세요. 라고 이렇게 5가지의 보기가 나와서 문제 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정답은 3번으로 나와 있어요. 채널 다양화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 내용의 의미가 결국 채널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채널의 다양화라는 거는요.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채널을 갖다가 양쪽에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처럼 보이게 움직이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저걸 뭉친다라고 해가지고요. 옴니 마케팅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 포 오프라인이라서 O to O, O for O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SMAT 준비하시는 분들은 번들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채널들의 어떤 왔다 갔다 전환되는 걸 번들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채널 다양화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는 관점은 채널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국 하나로 통합되는 관점으로 관리해야 돼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사용되는 워딩이 저렇게 달라지게 되면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형적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체크해놓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관계관리 CRM 전략 수립 6단계 중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제안 결정, 흔히 우리가 마케팅 오퍼 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4번째 단계에 있는 거죠. 관련하여 사후적 보상에 해당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앞에는 굉장히 어렵게 저 4단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고 뒤에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수월한 걸 물어봅니다. 사후적 보상에 해당되는 사례를 물어봅니다. 사후적 보상에 해당하는 사례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항공사 마일리지예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2번에 항공사 마일리지에 따른 무료 항공권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사후적 보상의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럼 1번 할인 쿠폰 지급을 통한 구매 유인. 그러면 뭐 3번 유통업체에서 활용하는 저가 상품의 구매 전 무료 제공. 이건 뭘까요? 이건 사전적 유인일 겁니다. 그럼 4번에 고객에 따라 동일한 상품에 대한 가격의 개별적인 적용. 이건 뭘까요? 뒤에 답이 있죠. 개별적 가격 적용이에요. 가격 적용이에요. 그죠? 4번. 미리 만들어진 상품 중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파악하여 권유합니다. 자, 이것도 뒤에 있죠. 적합한 상품의 권유.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사후적 보상의 대표적인 예시 항공사 마일리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앞으로 파생되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스탠리 브라운이 제시한 성공적인 CRM 고객관계관리 구현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거. 참 이 스탠리 브라운이 제시한 성공적인 CRM의 구현 단계에는 열 몇 가지가 있어요. 12가지인가요? 13가지인가요? 아마 기본서에서 아마 그 정도 보실 텐데 참 이걸 다 기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 저희가 출제될 때마다 나오는 보기들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면 그 열 몇 가지 중에 딱 6가지만 체크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사용된 보기들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맞아요. 2번 최대한 전문화된 솔루션을 채택합니다. 맞을까요? 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지나치게 전문화된 솔루션을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2번이 잘못된 거예요. 3번 비판적인 자세로 방법론을 선택합니다. 맞아요. 4번 프로젝트의 진척 현황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서와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문제에서 고객관계관리 구현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게 2번이래. 2번 최대한 전문화된
솔루션을 채택한다. 이게 답인 거야. 아니야. 이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기가 열 몇 개 중에 5개가 선택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보기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2번이야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3번, 4번, 5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관점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 CRM의 실패 요인 중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라고 하게 되면요, 평생 단 한 번 구매하는 제품, 그랜드 피아노를 분기마다 구매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표에 대한 충성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 제품, 이거 사건 저거 사건 어떤 걸 사건 거의 똑같아요. 그럼 충성도를 보일 필요가 없죠. 단위당 판매가 작은 경우, 단위당 판매가 너무 적어요. 정보 수집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판매되는 비용보다 이게 더 많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해당하지 않는 거 뭘까요? 하나는 워딩을 바꿨었네요. 단위당 판매가 많은 경우는요, 저희가 분명히 CRM을 하셔야죠. 이해가시죠? 왜? 판매될 때마다 많은 분량이 아니라 많은 어떤 수익이 만들어지는 이 관점, 또는 뭐 많은 분량이 판매가 됩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이건 관계관리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자, 이렇게 10문제 지금 풀이하는 과정을 보셨는데요. 요 10문제도 선생님 그렇게 수월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1회차 문제 같은 경우는 개론의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2022년 10번 동안 보셨던 개론의 난이도보다는 조금 향상된 그런 어떤 문제 유형의 스타일들을 쭉 보셨던 패턴이 유지된 게 아니라 패턴이 좀 변화된 문제 유형을 보셨습니다. 요 12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나는 충분히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나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 거 홍보하는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 가지 위아래 거 보시면 되고요. 위에 게 검색 사이트, 지금 나와 있는 포털 사이트에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 저희 센터의 네이버 카페 홈에 있는 메인 화면입니다. 가입하시면 정말 다양한, 왼쪽에 있는 다양한 문제풀이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들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시는 세 가지 문제풀이 분석 문제집, 저 세 가지가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실제로 다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판매가 시작된 실제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이북 형태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두 가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카페에서 구입하시게 되면 전량 다 프린트가 되게끔 설정해 놨습니다. 이북 형태지만 프린트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아마 제공받으시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저자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문제풀이 합격 솔루션입니다. 네, 2010년도 전문 강사 양성 과정, 그다음에 라이센스 취득 후에 내내 강의해 오면서 그렇게 수많은 합격자들로부터 인정받아 왔던 내용들이고요. 그것을 승계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단 한 번 시험 접수에 한 번의 시험을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신 분에게는 정말 강력히 추천드릴 만한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입니다.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